사돈, 귀한 따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숙 씨의 말에 예비 며느리 민서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보내주다니요. 보내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오히려 요즘엔 남자가 장가 오는 거지. 그리고 그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안사돈 언제 사별하셨어요? 준석이 고등학생 때. 김 씨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다 알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유전이 되는 거니까. 올해로 68세인 김연숙 씨는 하나뿐인 아들의 상견례 자리가 떠올라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몇 달 전 아들 준석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부터입니다. 벌써 35세가 된 아들이었기에 김 씨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기다리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준석이는 애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의 무게를 느꼈는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이 늦은 이유도 안정적인 가정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착실하게 모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시켜 드릴 사람 있어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김 씨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예비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민서와는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직업이 학교 선생님인 민서는 얌전하고 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남에서 그녀의 진면목을 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저녁을 함께한 자리에서 민서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식사가 끝나자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말도 후식을 준비하겠다는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김연숙 씨의 마음에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김 씨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는 거야. 혼자 된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자.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서 부모님은 결혼 날짜를 가능한 한 앞당기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년 봄쯤 하면 되지 않겠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은 민서 부모님께서 올해 가을에 하자고 하셨대요. 민서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김 씨는 속으로 갸우뚱했습니다. 결혼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견례 장소 문제도 김 씨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견례를 어디서 하자고 하시니? 아들은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민서 부모님께서 거기 사시니까요. 인천이라 너희 둘 다 서울에서 일하는데 굳이 인천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김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원래 상견례는 여자 쪽에서 준비한다고 하시네요. 그냥 민서 부모님 말씀대로 따르자고 했어요. 김 씨는 내심 불편했지만 갈등을 피하고 싶어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는 결혼 준비의 일부일 뿐인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하는 걸까? 며칠 뒤 김 씨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견례 준비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상견례는 인천 쪽에서 하는 거지?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날짜랑 장소 정해서 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녀는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결혼은 두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왜 이리 일방적인 분위기일까?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걱정을 애써 삼켰습니다. 준석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겠지. 김 씨는 20년 전 사고로 떠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김 씨는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도 시켜서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뒤에 있을 상견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을 지난달에 처음 뵈었다는데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 김 씨의 질문에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희한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꾸밈없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소탈한 분들이신가 보구나. 그렇기도 하고요. 좀 직설적인 성격이시라. 나도 예비 며느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아들 준석도 민서 부모님과는 교류가 부족했던 듯 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김 씨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날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늘의 만남을 통해 민서의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보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김 씨를 데리러 온 아들 준석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직 후 주로 편안한 차림으로만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에 익숙했던 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만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김 씨는 상견례를 위해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비싸게 정장 원피스도 사고 구두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너무 과한가 싶기도 했는데 김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하니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준비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멋지신데요? 아이고, 나보다 더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긴장되긴 하네. 경험도 없고 네 아빠도 없으니 더 그렇지. 아들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멋지세요. 인천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비 사돈댁이 알려준 한정식당에 도착하자 직원이 먼저 와 있는 일행이 있다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김 씨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히 하고 아들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잘해야 한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먼저 와 있던 민서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쪽 모두 예의 바르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민서 부모님을 보자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입고 있는 옷은 캐주얼한 골프웨어였습니다. 안 사돈은 흰색 짧은 주름 스커트에 무릎까지 올라온 흰색 스타킹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운동화까지. 밝은 색상의 운동복에 가까운 차림새는 상견례 자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김 씨는 자신이 단정히 차려입은 옷이 순간 민망하게 느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낫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나중에 흉을 보는 것보단 낫지. 자리에 앉자 민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골프를 치고 오느라. 우리가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라 이런 옷이 편해서요. 상견례라고 너무 딱딱한 옷차림보다 이런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서 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사돈께서도 너무 격식 차리시지 않아도 돼요. 김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네. 요즘은 많이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첫 만남에서 이 정도는 좀 심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때 민서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술은 드시나요? 여기 한정식 집인데 소주가 괜찮더라고요. 김 씨는 깜짝 놀라며 답했습니다. 아, 네, 조금은. 그러자 민서 아버지는 바로 직원에게 소주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산만해졌고 김 씨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이게 정말 상견례인가? 사돈 내외의 차림새와 첫인상은 김 씨에게 썩 유쾌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김 씨와 아들 준석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려는데 민서 아버지가 무언가를 대뜸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얼떨결에 두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견례 선물이죠. 손잡이 달린 상자를 내려다보니 병문안 갈 때 사가는 음료수 상자였습니다. 빈손으로 오셨어요. 김 씨와 준석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저희는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건데. 김 씨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옷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걸 신경 썼어야 했는데 속으로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어른, 혼자 사시면서 이런 것까지 살뜰하게 챙기긴 힘들죠. 이건 민서 엄마가 챙긴 거예요. 민서 아버지는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순간 경직되었지만 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라고 사과하며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미리 예약을 해둔 듯 기본 반찬이 이미 차려져 추가적인 음식이 직원에 의해 차려졌습니다. 서로 제대로 소개를 하기도 전에 민서 아버지가 바깥을 보더니 직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더니 김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약주 아시죠? 아, 네. 그래도 한두 잔 들어가면 어색한 분위기가 풀릴 것 같아.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양반이 또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으려고 하시네. 가려서 좀 하셔. 사돈끼리 투닥거리는 모습을 김 씨는 민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소개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여간 저 민서 엄마예요. 여기가 민서 아빠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준석이 엄마입니다. 여기 준석 어머니는 우리보다 젊으신 것 같네. 우리가 민서를 늦게 봐서요. 아무튼 그래서 늦둥이 우리 따님을 저희가 아주 곱게 키웠어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요. 아, 이해 들었습니다. 귀한 따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씨의 말에 민서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보내주긴요. 보내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오히려 요즘엔 남자가 장가 오는 거지. 발끈하며 말하자 김 씨는 또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했네요. 며느리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저 귀한 딸,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한 소리였는데요. 그 말이 너무 고가운 듯 민서 아버지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교사셨다면서요. 네,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은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냥 동네에서 어르신들 한문 가르쳐 드리고 하는 소일거리 조금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되는 일은 아니죠. 민서 아버지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 정년 그런 게 없어서 거의 80살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좀 걱정이 돼서요.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을 거죠?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꾸밈 없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인가?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꾸밈없음을 넘어선 무례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노후 준비는 나름 해놨습니다. 어휴, 그러시면 다행이죠. 민서 아버지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좀 오래 살다 보니 노후 준비를 직접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요. 사돈께서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웃음을 애써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 키우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런 대화로 상견례 자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사돈, 그러니까 민서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 바깥사돈 안 계셔서 우리 딸이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래야 하나 싶어서요. 그제야 민서가 아버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서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딸의 옆구리를 더 세게 찌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안사돈, 언제 사별하셨어요? 준석이 고등학생 때. 김 씨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연숙 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민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민서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다 알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어디 큰 병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유전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민서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못하겠다. 그래서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김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혼자 오시나요? 혼자 앉아 계시면 좀 보기 그럴 텐데요. 그건 준석이 고모부가 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대답에 민서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때마침 민서 어머니가 술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왜 소주 안 드시고 계세요? 술병은 어느새 거의 비워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따라 있던 술을 들이키고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민서 어머니가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식사 좀 하시면서 대화 나눠야지. 무슨 호구 조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제야 김 씨와 아들은 편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면 그저 조금 불편한 경험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지며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잠시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 민서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 사돈은 혼자 사시니 음식 준비 같은 거 잘 하시나요? 김 씨는 순간 어이없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서도 큰 불편함 없이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서 아버지는 너스레를 떨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민서는 요리를 잘 못해서 사돈께서 며느리 좀 가르쳐 주셔야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김 씨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그때 민서 어머니가 느닷없이 말을 끊으며 민서 아버지를 나무랐습니다. 여보,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해요? 하지만 민서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소주잔을 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요즘은 뭐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사돈께서도 그런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김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오늘만 잘 넘어가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민서 아버지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대신 집은 서울에 구하든 어디든 상관없고요. 서울이면 더 좋겠지만요. 모든 걸 여자 쪽에 맞추라고 하면서도 집은 서울에 구하라는 말에 김 씨는 의아했습니다. 준석이가 알아서 잘 구하지 않겠어요? 민서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준석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선심 쓰듯 말하는 민서 아버지의 태도에 예의를 갖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김 씨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2억 보태 주기로 하셨고 민서랑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집은 민서랑 제 직장 중간에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서 아버지는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기어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 씨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또 이런 걸 함께 이야기하려고 모인 자리인데 아들의 의견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대하는 예비사돈의 억척스런 태도가 몹시 거슬리고 그 말이 김 씨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민서는 한 번밖에 보지 못해 성품을 잘 알지 못했지만 처음 집에 와서 식사를 할 때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부모를 보니 큰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가 결혼 당사자인데 할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지요? 김 씨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자 그제야 가만히 계시던 민서 어머니가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쪽? 그렇게 부르면 쓰나? 그러니까 말이야. 그쪽 이라니 참. 아, 당신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민서 엄마가 말을 좀 멋없이 해요. 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좀 그만하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김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열불을 식히기 위해 찬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아들이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화장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준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중간에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온 감정이 교차하며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석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이런 걸 네가 결혼 생활 내내 견뎌야 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야. 잘 생각해야 할 거다.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를 말리지는 않았지만 눈치를 보니 부모와 같은 의견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기에 아들도 1년간 연애를 하며 별탈 없이 결혼 얘기까지 꺼냈던 것이겠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도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며느리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당장 떠나고 싶은데 온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없이 사는 여자라 참을성이 없다거나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렇다거나 뭐 이런 뒷이야기들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 같았습니다. 또 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아들아이가 얼마나 난처할까를 생각하며 온몸에 경련이 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끝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김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준석이 어렸을 적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어린 아들이 한 번은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때문이야.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어. 그래서 참을 수 없었어. 그날 준석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고 김 씨는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며 달랬습니다. 우리 아들, 더 이상 울게 두지 말자. 그때 다짐했던 기억이 아프게 되살아났습니다. 준석아,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아마도 그 아이와 함께 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엄마는 내가 평생 울지 않기를 바란다. 준석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엄마가 끝까지 참아볼게. 하지만 준서가 너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거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것뿐이다. 그런데 처갓집에서 평생 저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한다면 나도 저런 말 계속 듣고 있고 싶지 않다.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생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근데 준서가 너 혹시라도 그래도 꼭 그 아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면 엄마 눈치는 보지 마라.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는다.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의 속을 헤아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아들 결혼시키고 손주도 볼 생각에 설렜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준석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견례 당시 느꼈던 불편함을 적어 놓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 김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결혼이면 안 해도 그만이다. 준석은 책상 위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석아, 밥은 먹었니? 그녀는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엄마.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김 씨는 아들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결혼 안 하려고요. 민서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그녀의 부모님과는 평생을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도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준서가 그게 내 결정이라면 엄마는 응원해.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준석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민서는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지만 준석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던데.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어. 내 부모님과 나의 가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돼. 사실은 1년 동안 만나는 내내 민서의 제멋대로인 성격과 작든 크든 본인의 결정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내심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상견례에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며 그녀의 성격이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는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냥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그런 이유로? 준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차분히 듣기보다는 결혼을 취소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준석의 말을 듣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다 네 엄마 때문이지? 네 엄마가 우리 집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민서야,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내 결정이야. 거짓말하지 마. 네 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서 이런 거잖아. 민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방을 집어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준석은 그녀를 쫓아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흥분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결정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민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서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준석 씨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 씨, 그건 준석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웃기지 마세요. 상견례 때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태도 보이신 게 다 드러났어요. 어머님은 결국 저희 집안을 무시하신 거잖아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뿐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도 중요합니다. 준석이가 잘 판단한 것 같아요. 민서는 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주 뒤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는 네가 그 결정을 내린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민서 씨도 좋은 사람이겠지만 결혼 생활은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해.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만약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더 큰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김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번엔 정말 너와 맞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준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번에야말로 제 선택이 맞다고 확신해요. 김연숙 씨는 마음 깊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준석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은정을 만났습니다. 은정은 간호사로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태도가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준석 씨, 어머님과 함께 사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그냥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갚는 거죠. 은정 씨는 가족들과 자주 만나세요? 네, 저희 집은 다들 소박해서 주말마다 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거든요. 준석 씨도 한번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은정의 말에 준석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민서와는 사뭇 다른 은정의 겸손함과 가족 중심적인 태도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은정의 초대로 준석은 그녀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정의 부모님은 격식 없이도 정중하게 준석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준석 씨. 우리 은정이가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정의 아버지는 자리를 뜨며 준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석 씨,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정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준석은 마음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석은 어머니에게 은정과 그녀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은정 씨 가족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석아, 그게 바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구나.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몇 달 후 준석과 은정의 결혼식이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석아, 너 정말 잘했다. 이번 선택은 틀림없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준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늘 감사해요, 엄마. 그 순간 김연숙 씨는 마음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서와의 결혼을 포기했던 결정이 아들에게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 결과임을 확신했습니다. 준석아, 이제 너의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김 씨는 조용히 혼자 앉아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떠올리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연수가, 너 잘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 그녀는 준석이 어린 시절부터 보여줬던 배려와 성장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준석이는 이제 나보다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씨는 민서와의 관계를 끝내며 얻은 교훈도 되새겼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엿볼 수 있어. 민서의 부모님은 우리와는 맞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준석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에게 힘이 되고 그의 행복을 지켜주는 어머니가 되어야지. 나도 내 몫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해. 김 씨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